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오은역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한 이런 날씨였습니다. 온도는 추우면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지역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우리가 사과가 지금 현재 비료를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여기 농장에서는 그 마사가 돼서 수분은 많이 안 잡히는데 이식값은 보면 지금 많이 잡힙니다. 수분이 13%, 이시가 2.2 정도 그렇게 잡힙니다. 여기서는 이시가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봄에 비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물이 질병이 없는 비료량, 이식값에서 우리가 토양에서 충분한 게 식물이 밥을 먹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식물의 반찬, 식물의 밥은 질소, 균형 시비가 된 상태에서 이식값이 1.2 이상이 되면 우리가 요 잎 테두리에 여백이 안 맺습니다. 여기 테두리 물방울이 아침에 가보면 송골송골 맺는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 말은 뿌리에서 질소분을 가져와서 소화시켜서 가져오면 아미노산 단백질로 전환해서 잎으로 가져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잎의 엽록소 집에 보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얼부머리에서 설명합니다. 내용을. 그러면 그 곳에 들어있는 양분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낮에 생산해서 뿌리로 내려갈 영양소는 탄수화물로 전환되어 있다. 그 탄수화물은 잎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녁에 이 잎이 기공을 닫아버렸다. 기공을 닫고 나면 양수분이 뿌리에서 온 게 잎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양수분이, 그러나 그 영양소가 많건 적건 간에 농도가 높으나 적으나 잎 속에 낮에 만든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식값이 1.2 이상인데 1.5가 되면 여백을 잘 안 맺는데, 오늘처럼 우리가 사과가 자라고 생육 중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올 때 영양 생산을 못하고 잎에서는 영양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해버리고 잔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잔량이 줄어들고 뿌리에서는 수분이 흡수될 때, 그러면 뿌리에서 온 양수분은 잎에다가 저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잎에서 저장을 못하고 그 여백으로서 나오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 그 말은 균이 먼저 과일나무에 와 있는데 그 균에 먹이를 줘서 활성화됐다.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 행성청의 영양을 먹는다는 거죠. 그 갈바는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먹어내는 균이고, 잘 먹는 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병은 나무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껍질에 붙어 있다가 여백이 내려오면 그 여백을 먹고 균이 활성화돼서 나무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껍질 아래 목질부와 그 영양 행성청, 그 영양이 내려가는 좋은 맛있는 영양소가, 질 좋은 영양소 내려가는 그 행성청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 사는 균이 그런 불안병이다. 그러면 봄에 일어나는 화상병이 어떤 거냐? 가지가 요리 일어서 있는 거, 쪼삐하게 일어서 있는 가지, 이 가지에서 여백이 타고 내려와서 그 부위가, 가지가 성장을 하면서 봄에 부피 성장하면 껍질이 쪼개진다는 거죠. 껍질이 쪼개진 틈에 균이 그 여백을 먹고 나무 껍질의 그 행성청을 먹었다는, 그래서 가지가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균들은 맑은 날에 발생하는 균이다.
맑은 날. 비 오고 난 뒤에 이 잎이 얇아져서 여백에서 발생하는 균이다. 그러면 이 사과가 그러냐? 아니에요. 식물 전종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다는 거죠.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당감, 포도 다 동일합니다. 비료를 적게 줘서 생기는 병이 1차적인 병이고 여백을 맺어서, 그러면 여백이 맺은 날이 언제 많이 맺느냐? 이 씨값을 그 새순이 나왔을 때는 잎이 진녹색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여백이 잘 맺어요. 그때 맺은 영양소도 병을 일으키고, 그럼 성장한 큰 이파리도 이파리 테두리에 여백을 맺으면 그 병을 일으키고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자기 몸에 묻어 있거나 이파리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줄기를 타고 가거나 어두운 부위에 묻으면 병이 일어나요. 사과가 가을에 익었을 때 요 옆에 있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가 묻어 있으면 사과 부패병, 누리끼리 한 약간 갈색으로 부패되는 병이 요거라는 거죠. 여백.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는 지금부터 봄 순이 나기 전, 뭐 꽃이 피건 순이 나올 때, 순이 나오기 20일에서 30일 전에 기비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는 비료 이 씨값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비료를 충분히 줬다. 그런 이렇게 비료를 준 농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에 전정을 하는데, 전정은 우리가 봄 순이 부풀기 전에 전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눈들이 다 커가지고 종방향으로 길어지는 게 형성된다는 거죠. 잎이 커지고 사과의 세포가 종방향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눈이 터서 이렇게 꽃이 피고 늦게 전정을 해버리면 사과의 종방향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 길이가 안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정은 눈이 부풀기 전에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눈이 부풀 무렵에서는 우리가 쓸 가지들이 눈이 크게 부풀어야만이 가지도 굵게 나오지만은 사과도 세포 분열이나 종방향 길이가 꽃이 크게 피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사과는 봄순이 나기 전에 뿌리가 먼저 뻗습니다. 정기에도 사과, 복숭아, 자두, 배 이런 종들이, 그 당감은 잎이 홀홀 피어도 뿌리가 잘 안 뻗습니다. 그런 과수의 종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우리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 봄순 나기 20일에서 한 달 전에 기비, 비료 주는 거다. 그 비료 줄 때는 꼭 선택을 해서 줘라. 우리 가원에 토양 분석 결과 식물에 반찬이 충분히 있으면 반만 줘라. 그 반찬은 우리가 동물인 사람에 비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은 매일 반찬을 먹어야 되지만은 식물은 플러스 전극이 흙에 토양 마이너스 전극이 결합이 돼 있다.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근데 여기 사과나무도 청태가 끼 있다면, 청태가 낀 나무들은 인산이 많다는 거고, 거의 대다수 농장들은 인산이 많습니다. 또 사과나무가 껍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나무들은 특정한 부위에 껍질이 검게 많이 발생하는 농장들을 보면 거기에 그 여백이 내려와서 묻은 자리다. 그러면 거기 균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는 나무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강원의 일시값이 2.5가 제일 좋다. 맥시만이다. 2.5. 지금 3.0, 4.0 뭐 거의 9.9가 돼도 일시값 높다고 해서 나무가 죽거나 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겨울에 마늘이 뭐 6.0이 돼도 뿌리가 안 죽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역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감자 심을 때도 감자가 일시값이 뭐 5점대 넘기돼도 감자가 순이 안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봄에 기비할 때 얼마를 줄 거냐, 100평당
5kg 줄 거냐 10kg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식값 올려주면 된다. 근데 사과에는 우리가 비료를 줘도 이 지금 여기 농장도 보면 밭이 팽팽합니다.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또 마사 땅이고 비료가 유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줘도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료를 잎이 두꺼울 정도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잎이 살이 쪄서 뒤로 요리 살짝 뒤집어지면 앞에 잎 앞면에 살이 쪄 있기 때문에 여백이 안 맺습니다. 근데 잎이 얇아서 오므려진 잎은 여백이 잘 맺습니다. 이파리 요렇게 오므려진 거 안으로 요게 펴져가 도로 뒤로 뒤집어질 정도로 이 살이 찐 것 같으면 병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백에 생기는 병이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사과에 살균제를 안 쓰는 농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잎 테두리에 물방울 새긴 걸 씻어버리면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위에 공중에 살수장치 미세살수를 해서 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면 우리가 갈반이라든지 불안병 우리가 그 화상병 이런 건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여백을 먹어야만이 균이 활동하는 균이다. 그리고 이식값 높이면 또 우리가 흰가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식이 낮으면 흰가루 생깁니다. 그러면 남은 병이 몇 가지 남았느냐? 탄저병하고 원성낙엽병, 둥구무늬 낙엽병. 얘들은 이파리 뒤에 요 기공으로 들어갑니다. 요 뒤로. 언제 들어가느냐? 안개 꼈을 때, 흐리고 비가 오고 안개 꼈을 때 후득지근할 때 그때 땅속에서 포자가 날라서 안개처럼 서서히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원성 낙엽병, 둥구무늬 낙엽병 사는 것들은 그 비료를 줘도 잘 여기서 정식을 잘 못하고 그것들은 이렇게 설설 먹어 들어옵니다. 여기 걸리고 널뛰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탄저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저병도 걸리는 자리만 걸린다. 왜? 방향에서 안개가 살 날라오는 그 방향에 따라서 탄저병이 걸리는 게 정해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 탄저병이 많이 걸립니다. 나무 위에, 꼭지에, 위에 높은 자리에. 그 말은 아래쪽보다 위에 있는 사과는 안개비가 오고 흐린 날 사과가 크고 햇빛에 말라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것은 물이 많이 묻어 있고, 그러면 안개가 날아가면서 탄저병 포자가 와서 사과에 앉았다가 그 사과 중간에 그 과심 쪽에, 꼭지 쪽에 그 물이 고여 있다는 거죠. 그 물에나 어디 앉았다가 여기 그 사과에서 물이 쪼르르 타고 내릴 때 똘똘똘 굴르면서 사과 몸뚱이 탁 달라붙는다는 거죠. 사과가 컸을 때 사과를 물에 씻어가 이래 만져보면 약간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제 친 것도 있지만은 분이 있어가지고 사과는 자기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농약을 과하게 치거나 알칼리, 뭐 영양제, 농약 이런 걸 과하게 쳐서 과일의 세포의 분을 벗겨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료가 부족해서 과가 고온 열상을 입어서 과피에 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안개 낀 날에 발생해서 우리 가온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안개 낀 날 우리가 천장에 미세살수를 해서 5분 10분씩 주기적으로 안개 살수 물을 뿌려서 전체의 사과를 수막으로 행성해놔 버리면 탄저병이 못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내려가 버린다. 물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앞으로는 살균제를 꼭 쳐야 된다는 정의를 방법을 바꾸겠다. 방법을. 그래서 여백을 씻으면 여백이 발생했을 때만 씻어지면 갈반병은 안 온다. 불안병도 안 온다. 그리고 사과 부패병도 안 온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이 시간 없더라도 여기 여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백이. 아침에 가서 보면 잎 테두리 여기 톱니처럼 볼록볼록한데, 톱니 이빨이 사과 잎이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톱니처럼. 그 끝에서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요.
그 물방울 자체가 뿌리에서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병은 자기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동작균, 날아와서 기공으로 들어가는 균, 그 다음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균. 먼저 와서 있는 균들은 너무 입자가 작아서 항시 건조할 때도 이동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건조할 때도. 그래서 먼저 와서 선점해 있다. 그리고 여백이 흘러와서 영양소가 농축이 되면 그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가열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 사과가 또한 색이 안 나는 사과들은 우리가 강알칼리, 스케포르덱이나 규산, 뭐 황산 이런 약재들을 가하게 살포해서 SS기로 많이 살포해서 기공에 상처가 나버리면 사과가 색이 잘 안 납니다. 기공의 상처. 그러면 농약을 세게 치거나 영양제를 세게 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에 약을 뿌렸을 때 우리는 농도를 영양제를 낮춰야 되는데 공기에는 낮춰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병이 많이 온다고 스케포르덱을 치거나 그리고 농약을 이것저것 많이 섞어 쓰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병을 그 사과에 기공에 상처가 나서 잎은 있어도 일을 안 해서 사과 색이 안 난다는 거죠. 사과는 누구나 색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색제를 하면서 또 두 개, 세 가지 여기 또 쳐버리면 더 색이 안 나요. 그거는 또 기공을 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 색이 안 나는 사과는 우리는 과하게 쓴 영양 성분 때문에 기공에 상처가 나서 그렇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밤에 기공을 닫고 나서 치면 어지간하면 견디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사과가. 모든 작물이 밤에는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을 닫고 이런 그 팽지밭이라면 우리가 SS기에 그 SX 스프레이에 LED를 환하게 켜서 좀 안전하게 해서 밤에 치면 그 약에 약해. 그렇게 기공으로 들어가는 장애, 약이 됐거나 알칼리가 됐거나 영양제가 됐거나 이게 장애가 조금 덜해집니다. 기공으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강알칼리들은 또 강산성이 돼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강알칼리는 산성은. 그래서 약을 쓸 때는 pH가 약 5점에서 6점 사이에 해서 흡수도 잘 되고 하는 정도로 해야 되지 그 이상의 너무 그 알칼리계나 또 너무 산성계는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제도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여치 말고 농약도 한 가지, 두 가지 더블로 이렇게 여치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과의 색을 잘 낼 수 있다. 여름에 기공으로 들어간 과한 영양 성분이 기공의 상처를 내서 세포를 파괴돼서 사과의 색이 안 난다. 이렇게 사과의 그 한 부분을 황금알 농법 대표로서 그 해석을 해서 이 내용을 앞으로는 사과에 살균제를 안 쓸 수 있는 농법을 계속 그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하우스 작물이 딸기가 겨울에 그 균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식을 해서도 많이 죽고 그거는 보면 이렇게 심어놨을 때 이파리가 큰 게 너버려지고 그 다음에 쉐잎이 조그만하게 올라옵니다. 시금치처럼. 그 잎에 여백이 맺어서 그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면 딸기 모종이 다 죽어버려요. 그것 또한 황금알 농법에서는 맹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어서 병 발생을 막아줬다는 거죠. 한 포기도 안 죽게끔. 그래서 식물의 병을 제일 많이 일으키고 우리 경제적 손실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게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여백이라는 거죠.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모든 자연계의 병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더 세밀한 연구소나 개인들이 더 연구해서 우리 농업에 활용하자. 그리고 농약을 안 친 사과가 나오면 소비자에 더 선호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는 많은 정보를 가진 사과,
품질이 좋은 사과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갖게 된다. 지금 소비자들은 휴대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한다는 거, 구매력이. 리뷰가 얼마나 좋다고 칭찬을 했느냐, 얼마나 품질이 좋다고 칭찬을 했느냐, 댓글이 달렸느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과의 생명력은 정보다. 생산자의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만이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 그 시대가 지금은 휴대폰을 해서 찾으나 앞으로는 그 정보는 AI가 찾고 있다는 거죠. AI가 찾는 시대가 되면 저에 대한 뒷조사를 다 합니다. 창원 북면 농협에 저희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농약을 뭘 샀다는 걸 다 파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은 국제 물가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야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마늘, 양파는 국제 물가에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과 역시 앞으로 이 저장이나 유통이 잘 되는 사과가 우리나라 사과가 계속 지키라고 보호벽이 쳐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농업 농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각 그 기관, 연구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전 세계의 품질을 뛰어넘고 우리가 과일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글로벌이 되는 거죠.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립이 돼야 되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고 뭐 도기술은 농촌진흥청에 기대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농업인도 변화해야 된다. 변해고 현실화시켜야 된다. 과학화해야 된다. 과학 농업을 연출해야 되면 우리는 미래 산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 농구에서는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산업에 역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활동하면서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지역에서 사과 밭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균제로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